나름 이 쌓는 것도 체계가 있나 봐요. 네, 가서 이제 배송할 때 최대한 편하게 배송하려고 어떻게 쌓으신 거예요? 저희가 배송 가서 또 어차피 까대기라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7개 동이 있으면 3개 동, 2개 동, 2개 동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한 번에 몰아서 그냥 쌓는 편이에요. 아, 이렇게 3개동, 여기 2개동, 여기 2개동. 그리고 여기 차가 좀 많이 낮은데 내 차랑 비교하면은 너무 낮은데 이거 뭐예요? 이거는 그 흔히 듣던 이거 냉탑차 아닌가요? 이거로 그렇죠. 인해서 물건을 거의 몇십 개 못 싣다면서요? 70개, 80개 정도 적재 공간이 와,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기사님은 이제 롯데 택배에서 CJ로 넘어오신 걸로 아는데 왜 오신 건가요? 롯데 택배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롯데 택배가 CJ보다 짐이 또 많이 커요. 수수료는 100원 정도 더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100원 더 받으면서 같은 지역에 가면 CJ 택배, 한진 택배, 롯데 택배, 로젠 택배 이렇게 택배사들끼리 같이 이제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게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신축이라 깨끗하네요. 제일 좋은 거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양 라인은 2개나 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발하시나요? 네, 이제 출발합니다. 네. 김밥은 싸우신 거예요? 돈 아끼려고 점심밥 짜장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시돈이라서 이제 이렇게 직접 싸주신 거네요. 네, 또 같이 싸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네, 맛있네요. 근데 매콤하네요. 택배 기사. 나름 이 쌓는 것도 체계가 있나 봐요. 네, 가서 이제 배송할 때 최대한 편하게 배송하려고 어떻게 쌓으신 거예요? 저희가 배송 가서 또 어차피 까대기라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7개 동이 있으면 3개 동, 2개 동, 2개 동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한 번에 몰아서 그냥 쌓는 편이에요. 아, 이렇게 3개동, 여기 2개동, 여기 2개동. 앞에 있는 건 뭔가요? 두 아파트가 아니고 빌딩이랑 백화점, 아울렛 이런 물건들을 밖으로 떠났다가 나중에 정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차곡차곡 쌓는. 그리고 여기 차가 좀 많이 낮은데 내 차랑 비교하면은 너무 낮은데 이거 뭐예요? 이거는 그 흔히 듣던 이거 냉탑차 아닌가요? 아유, 차들 중에 한 20-30%가 이 냉탑차를 가지고 있어요. 흔히 얘기해서 사기 먹은 거잖아요. 이거로 그렇죠. 인해서 물건을 거의 몇십 개 못 싣다면서요. 70개, 80개 정도 적재 공간이 와,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구나. 하긴 적재량이 이건 600이고 제 거는 1톤인데 택배를 하시는 분들은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엄청 후회 많이 하셨겠어요. 처음에 후회했는데 그로 인해 택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빚은 다 갚았다고 들었는데 빚 갚는데 1년 안 걸렸죠. 그 정도는 이제 고수익이니까 예, 빨리 갚았네요. 그 거의 3천만 원 돈을. 그렇죠. 이제 물건을 최종적으로 쌓으시는 거예요? 예, 아까 3개 섹터로 나눈 거를 이제 하나씩 밀어 넣고 있는 거예요. 가서 이제 순서대로 차곡차곡 빼면 됩니다. 테트리스네요. 그쵸? 딱 맞춰지면 기분이 좋아요. 이거 변태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네요. 예, 깔끔하게 됩니다. 깔끔하네요. 옆에는 되게 나이 드신 부부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나이 무관. 정년이 없는 게 택배 아닙니까? 그렇죠. 옆에 보시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60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60이요? 네. 정정하시네 그래도. 우리도 모델에서 한번 찍어. 우리 찍어서 괜찮아. 나중에 한번 인터뷰 한번. 부부 택배 해가지고. 부부 택배. 좋죠. 오늘은 하차가 굉장히 빨리 끝났네요. 네, 10시 반인데 하차가 끝났어요. 와.
오늘 반품 몇 개인가요? 오늘 반품 23개입니다. 영화네요. 반품도 돈이라 가지고. 택배는 무조건 하는 만큼. 반품이 한 개당 얼마죠? 반품이 배송건보다 100원 정도 작아요. 제가 알기론 기사님은 이제 롯데 택배에서 CJ로 넘어오신 걸로 아는데 왜 오신 건가요? 이게 탑차를 보통 시세보다 500을 더 주고 사가지고 냉동탑차를 잘못 샀어요. 일자리 알선을 해준다고 해서 찾아갔다가 롯데 택배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차 팔아먹고 그냥 넘긴 거네요, 롯데로. 그렇죠. 롯데 택배가 CJ보다 짐이 또 많이 커요. 수수료는 100원 정도 더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100원 더 받으면서 같은 지역에 가면 CJ 택배, 한진 택배, 롯데 택배, 로젠 택배 이렇게 택배사들끼리 같이 이제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게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CJ는 이 섹터가 그만큼 좁고 예. 배송 물량도 많고 수수료 차이는 100원 나는데 현타가 왔었겠네요. 예, 그래서 같이 일하는 지역에 다른 택배사 분들께 이렇게 조언을 구해가지고 롯데에서 CJ로 이렇게 넘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넘어와서는 이제 정말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죠. 아, 확실히 CJ는 휠소토도 있고. 예. CJ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택배라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이 돼야 되고 처음 들어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체력이 안 돼서 못 버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택배라는 이 직업이 고강도의 직업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구역이 안 좋다 이러면 헬이죠, 헬. 그렇죠. 회사도 회사인데 구역이 정말 중요하다. 구역 싸움이죠. 진짜 구역 편차가 너무 심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냉탑차 진짜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냉탑차는 입사 때부터 이거는 기분이 잡치기 때문에. 그 택배기사는 연봉이 1억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일단 1억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1억이면은 보통 월 880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받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율이 한 40% 정도 될 것 같아요. 1억 버는 사람들은 네. 40% 정도, 60%는 그 이하다. 택배 꽃이 지파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 지파를 하는 사람들이 배송 수수료에서 지파 수수료가 더해지면 월 1,000만이 넘어갑니다. 근데 지파를 하게 되면 단점이 아무래도 늦게 끝나잖아요. 예, 저도 늦게 끝나고 그런 게 싫어가지고 저도 워라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신혼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지파하는 사람들 보통 보면은 거의 뭐 10시, 늦게 11시도 집에 가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근데 결혼을 안 하고 신혼이 아니었으면 진짜 혼자 생활을 하는 거였으면 돈만 보고 지파까지 해서 연봉 1억을 넘게 받았을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이왕 하는 김에 돈 벌자고 왔으면, 그죠? 돈 쓸 시간도 없이 어느덧 2, 3년 하면은 목돈이 많이 모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로 또 개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은 얼마나 받나요? 저는 5, 600 정도 받습니다. 이것저것 다 떼면 500 이상. 그렇죠. 택배에서 제일 이상적인 수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5, 600 벌면서 지금 다른 일을 또 하려고 도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은 어떤 거죠? 직장 동료 중에 빡제님, 저죠. 빡제님을 그래도 직장 동료 중에 제일 열심히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라 가지고. 카메라 앞이라고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빡제님 도움을 받아서 빨래방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500, 600 받는다고 했는데 신혼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맞벌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외벌이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사회가 외벌이로 지금 자녀까지 키우려고 생각을 하면 많이 힘든 게 사실이기 때문에 5, 600도 부족하다. 네, 부족하죠. 그러면 300, 400, 200 이렇게 받는 분들은 절망하겠네요. 이 영상을 보고. 여유롭지 못하다 아닌가요? 그죠? 자기들만의 기준이 또 따로 있으니까 개인적인. 네, 결혼도 선택이고 자녀 계획도 선택이기 때문에. 문 앞에 택배가 없다고 하는 문자 가끔 오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고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노하우가 좀 생겨가지고 그러려니 하는데 처음 택배를 했을 때는 1년, 2년 동안은 절망감에 빠졌죠. 털렁이지 않나요? 일단 가격부터 생각을 해야 돼서 이 물건 가격이 얼마인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비싸다 그러면 바로 그때는 배송을 하다가 배송 중단하고 물건을 찾을 정도로 그렇게 가슴이 철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적응도 되고 노하우도 생겨가지고
없으면 일단 기다립니다. 물건이 없다고 한 집에서 도우미 아주머니가 들고 들어간 경우도 있고 다른 가족분들이 들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일단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그 뒤에 이제 CCTV를 조회하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곳에 잘못 배송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구역을 다시 방문해서 찾는 경우가 대부분, 거의 웬만하면 다 찾는 편이에요. 금액에 따라서 그날의 컨디션이 완전히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다 고객님들 입장에서 소중한 물건이지만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토요일 같은 날 또 퇴근할 때 이런 문자를 받으면 주말 내내 네,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급하게 한다고 좋을 것도 없고 어쨌든 택배는 정확히 배송하는 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해도 실수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최대한 줄이되 이제 분실이 나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 일단 생각을 해서 고객 뭐 금액이 10,000원, 20,000원이다 이러면 제 사비를 들여서 그냥 현금으로 그냥 다시 드리고 재주문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사님 구역이 잠원동이잖아요. 그쪽 구역에 만족하나요? 배송지로서는 최고의 배송지죠. 다 부러워하는 예, 맞습니다. 신축 아파트고 주차에 전혀 제약이 없고 한 단지에 거의 몰빵이잖아요, 물량이. 네, 7개 동에서 화요일 기준으로 한 400개, 500개 정도 나옵니다. 나 직접 현장 보시면 아마 좋은 구역이라고 느끼실 거예요. 네. 다들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제가 언제 나가나 기다리고 있는. 기사들도 보면 이 택배 기사라는 게 이 상하 관계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 사람은 탐욕의 동물이라고 좋은 구역을 가지는 기사님들이 나간다?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그죠? 주변 기사들한테는 횡재죠. 택배를 하면서 주변 특정 몇몇 분들이랑 트러블이 있기도 한데 어떤 걸로 주로 얼굴이 붉혀질까요? 되게 사소한 거 아닌가요? 지금은 분류하는 사람들이 따로 생겼는데 옛날에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분류하고 오분류하고 이런 걸 분할해서 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때는 이제 서로 어쨌든 인간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죠. 인간의 서로, 이기심. 예, 서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최대한 나는 피해를 줄이고 싶어가지고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죠. 나 하나쯤이야. 아, 그렇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좀 편하려고. 하나만 갖다 주고 올게요. 기사님, 여기는 예. 경비실에 맡기시네요? 그냥 저렇게 막 두고 가도 되나요?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 빌라 오피스텔 같은 곳이 많습니다. 개꿀인데요? 경비실 배송은 이거 50% 할인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하는 작업은 까대기라고 하는데 예. 어떤 식으로 분리하세요? 보통? 기사님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지금은 토요일이라서 물량이 작아서 나오지 않는데 화요일이나 이렇게 물량 많은 날은 이게 높은 고층 건물이기 때문에 20층 기준으로 위아래로 이제 층을 구분해가지고 배송을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높은 층은 밑으로 깔고. 근데 이것도 운동이 되겠어요. 무거운 짐이 있으면 또 운동이 됩니다. 근데 또 손목, 발목 조심해야 되잖아요. 예, 안 그래도 제가 발목을 한번 다친 적이 있어가지고 신축이라 깨끗하네요. 제일 좋은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양 라인이 2개나 있고. 이거보다 좋은 아파트가 하나가 있는데 날씨 영향 안 받는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탑차가 이제 높은데도 지하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 시키면 또 배송 실수가 될 수 있으니 최대한 말을 그 자제하고. 정도 경력은 됩니다. 오, 그리고 못 받았다 그러면 누구 탓하려고. 아, 이렇게 배송도 하면서 반품도 확인해야 되는. 예. 이게 다 돈이네요. 아니, 아까 안 뛴다더니. 자기가 얘기하는 거 아니면 재미없어. 정답이야, 정답. 놓쳤구나. 나갈 때 말 걸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말 시키면 또 배송 실수가 될 수 있으니 최대한 말을 그 자제하고. 정도 경력은 됩니다. 오. 정도 경력은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 여기 뷰가 굉장히 좋은데요? 한강뷰입니다. 지금 또 진짜. 날이 좋아서 아, 끝나셨네요? 네 이제 집에 갑니다. 아, 제일 좋으시겠네요, 이럴 때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갑시다. 기사님이 택배를 5년 동안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힘들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아까 메인 아파트 단지에서 부자 동네예요. 거기가 부자 동네인데 물건이 한 동에서 계속 분실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들이 한 20만 원, 30만 원 고가 물건인데 한 번 분실이 나서 제가 20만 원을 물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CCTV를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배송하는 걸 엘리베이터에서 나와가지고 배송한 게 나오는데 그 고객 집 앞에는 CCTV가 없어가지고 집 앞까지는 CCTV가 안 나와요. 그걸 제가 이제 고객한테 나는 배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객은 끝까지 못 받았다. 제가 가족이랑 이렇게 같이 사시냐, 혼자 사신대요. 그래가지고 관리소장한테 직접 다시 한번 확인차 연락해달라 했는데 이제 그분이 남편분하고 같이 산다고 또 시어머님하고 같이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앞뒤가 이제 안 맞아가지고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아, 경찰까지. 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이제 택배 분실건에 대해서 큰 사건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사를 바로바로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으니 받았는데 못 받았다고 하는 거면 지금이라도 말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회를 줬는데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 그러다가 경찰 조사가 한두 달이 지났는데 이제 그 고객이 다시 방문했는데 이사가고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집에 택배 물건을 제가 배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었던 게 한 60만 원 정도 5, 60만 원. 했던 걸로 기억이 있어요. 거의 이틀치 일당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한동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죠. 택배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뿌듯했던 순간이 있나요? 그만큼 힘든 일이니까 제가 한 거에 이제 보상을 받을 때 저 그냥 월급날이죠. 월급날에 제일 500, 600씩 들어올 때. 네. 그때 말고는 솔직히 몸이 힘들기 때문에 월급날 말고는 그렇게 정말 솔직한 답변이네요. 좋은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택배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29 다 돼서 택배를 시작했는데요. 제일 메리트가 젊을 때 돈을 바짝 모을 수 있는 게 메리트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대 분들이 시작을 하게 된다면 돈을 모아서 택배만 계속 하는 거는 저는 추천을 안 드려요. 이 몸이 상하는 일이니까 나이도 정년이 아무리 없다고 하지만 나중을 생각해서 목돈 마련을 위해서 일을 하실 분들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택배가 중간 목돈 마련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단 사기당하지 마시고 저는 새 차 뽑는 것보다는 중고차를 사가지고 택배를 하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제가 택배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편이 아닙니다. 택배로서는 진짜 딱 5, 600 그렇게 벌고 내 삶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워라밸 충분히 즐길 수 있고요.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네.